화났는데 눈물부터 나는 사람들의 뇌 속 비밀. 당신은 사실 강한 사람입니다. 자, 먼저 아주 이상한 사람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누군가한테 진짜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부당하게 뭔가를 잃었어요. 완전히 제대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울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을 쥐거나 뭔가를 내던진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야, 왜 울어? 화났으면 화냈다고 해. 너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이지. 근데 저는 오늘 이 말들이 전부 틀렸다는 걸 증명하러 왔습니다. 화가 났는데 눈물이 나는 사람. 이 사람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뇌가 너무 많은 걸 느끼고 있어서 그래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넘쳐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건 딱 하나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울까? 이 질문 하나로 여러분의 뇌 구조, 감정 처리 방식, 심지어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화와 슬픔은 원래 형제였다. 뇌는 화와 슬픔을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 뇌그림 애니메이션. 뇌 이야기를 하면 다들 좀 지루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진짜 쉽게 갑니다. 약속해요. 우리 뇌 안에 편도체, 아믹달라라는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그냥 뇌의 경보 알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험하다 싶으면 삐삐삐 울리는 그 알람. 근데 이 알람이 울릴 때 뇌는 화와 슬픔을 같은 창구에서 처리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분노와 슬픔은 둘 다 상실에서 시작된다고요. 화가 날 때는요. 내가 이뤄선 안 될 걸 이뤘어 라는 신호가 뜨는 거예요. 억울함도, 배신감도, 부당함도 전부 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빼앗겼다는 감각에서 출발하거든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렸다는 감각. 그러니까 이 두 감정, 뿌리가 같은 거예요. 화와 슬픔은 쌍둥이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까요?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해요. 그건 바로 그 사람의 감정 처리 용량입니다. 감정의 컵이 넘치는 사람들.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컵이 하나 있어요. 평소에 받는 스트레스, 상처, 피로가 이 컵에 조금씩 쌓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냐면요. 컵이 넘치기 전에 퍼내는 작업을 해요. 운동하거나 누군가한테 얘기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근데 화가 나도 눈물이 먼저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요. 이 컵이 조금 달라요. 컵 자체가 더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남들이 살짝 찰랑거린다 싶을 때 이분들의 컵은 이미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강한 자극이 오면 화가 와서 더해지는 순간 컵이 넘쳐요. 그 넘친 게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컵의 용량 문제가 아니라 컵의 감도 문제예요.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더 민감하게 설계됐을까요? 이게 타고나는 건지 만들어지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건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파헤칠 건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눈물은 원래 화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런데 왜 나올까? 눈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몰랐던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눈물은 종류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초 눈물. 눈 마르지 말라고 항상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는 반사 눈물. 양파 썰 때 나오는 것. 세 번째가 바로 감정, 눈물. 슬프거나 감동받거나 억울하거나 너무 기쁠 때 나오는 것. 근데 이 감정 눈물 신기한 게 있어요. 일반 눈물이랑 성분이 달라요. 감정 눈물 안에는 코르티솔이 들어있어요. 코르티솔이 뭐냐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뇌가 감당 못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이걸 눈물을 통해서 배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눈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눈물은 사실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과정이에요.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 사람은 몸이 이 감정 나 혼자 들고 있기엔 너무 무거워 내보낼게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당신의 눈물은 도망이 아니라 해독이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HSP 타고나는 민감한 뇌.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갑니다. 심리학의 HSP,
highly sensitive person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고감도 민감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심리학자 일레인 에런 박사가 1990년대에 처음 정리한 건데요. 전 인구의 약 15에서 20%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 사람들의 뇌는요, 일반적인 뇌보다 자극을 훨씬 깊이 처리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이 저 사람 좀 차갑게 말하네 하고 넘기는 상황에서 HSP인 사람은 저 사람 저렇게 말한 이유가 뭐지? 나한테 화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저 사람이 힘든 상황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지? 까지 0.3초 안에 다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 컵이 빨리 찰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HSP 성향, MBTI로 보면 F 감정형 유형에서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INFJ, INFP, ENFJ 같은 유형들. 이 영상 보면서 아, 나 얘기하는 거 맞지?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T 유형이라고 해서 이게 없는 건 아니에요. INTJ나 INTP 중에도 내면에서 감정이 폭발하는데 겉으로 표현 못해서 눈물로 나오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이 HSP 완전히 타고나는 걸까요? 반만 맞아요. 나머지 반은 자라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어린 시절이 만든 눈물 회로. 이게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화가 나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요, 공통점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례 하나 볼게요. 지수 씨는 어릴 때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반응이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야, 그냥 참아.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수 씨는 자라면서 배웠어요. 화는 내면 안 되는 감정이구나. 내 감정은 맞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화가 나는 순간마다 뇌가 자동으로 그 화를 억누르는 방향으로 세팅이 돼요. 근데 화는 어디 가지 않아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억눌린 화는요, 가장 뇌가 통제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터져나와요. 그게 눈물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억압, emotional suppression이라고 해요. 화를 직접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화가 왔을 때 그걸 슬픔의 출구로 내보내는 거예요. 화가 나도 울면 안 된다고 배운 적 있나요? 이거 지수 씨만의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울면 안 돼, 여자는 감정적이면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분들, 그 말들이 뇌 속에 하나의 회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잠시 후에 같이 얘기해 볼 건데요. 그 전에 꼭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다. 눈물로 화내는 사람이 사실 더 강한 이유. 자, 여기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우리 사회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을 강하다고 봐요. 소리 지르고 주먹 쥐고 단호하게 끊어내는 사람, 이 사람을 강하다고 표현하죠. 근데 저는 오늘 다른 시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실 화를 소리로 내는 건 쉬워요. 감정이 차오르면 그냥 터지는 거거든요. 뇌가 제어를 포기하는 순간 그냥 나와버려요. 근데 화가 나는데 눈물이 나는 사람들은요, 뇌가 그 화를 끌어안고 있어요. 터뜨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그 압력이 눈물로 새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사람들은 뇌가 엄청난 내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화를 느끼면서 동시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를 처리하고 상대방의 감정도 읽으면서 관계를 지키려고 하면서 그 모든 걸 0.1초 안에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약한 게 맞아요? 아니요. 이건 뇌가 풀가동 중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눈물화의 건강한 출구. 그럼 이분들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이건 너무 뻔한 말이고 조금 더 실용적인 방법을 드릴게요. 첫 번째, 불기 전에 이름 붙이기. 화가 나서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순간 속으로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보세요. 나 지금 화났어. 소리 안 내도 돼요. 속으로만. 근데 이 한마디가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외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이 작동하면서 감정의 강도가 줄어드는 게 확인됐어요. 나 억울해. 나 배신당한 것 같아. 나 무시당한 것 같아.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이 조금 가라앉기 시작해요. 두 번째, 눈물을 막으려고 하지 않기. 많은 분들이 눈물이 나려고 하면 눈을 크게 뜨거나
천장을 보거나 입술을 꽉 깨물어요. 눈물이 나면 약해 보일까봐. 근데 이렇게 하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그대로 몸 안에 남아요.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은 흘려도 돼요. 흘리고 나서 나 지금 화나 있어 라는 걸 표현하면 돼요. 나 지금 화나서 눈물 나는 거야. 약해서 우는 거 아니야. 이 한마디 자기 자신한테 먼저 해주세요. 세 번째, 글로 쓰기.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 그냥 종이에 쓰세요. 나 오늘 진짜 열받았다. 왜냐면 이것만 해도 뇌의 감정 처리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요. 뇌가 이미 어딘가에 저장했구나 하고 긴장을 풀거든요. 오늘 밤 딱 한 줄만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 우리 꽤 깊은 데까지 들어갔죠? 화가 나면 눈물이 먼저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의 내가 왜 그런지, 그게 타고난 건지 만들어진 건지, 그리고 그게 절대 약함의 증거가 아니니, 이걸 다 파헤쳤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물이 나는 사람한테 주변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근데 감정적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약함이에요?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예요. 기쁜 걸 기쁘다 느끼고, 억울한 걸 억울하다 느끼고, 화난 걸 화났다고 몸이 반응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화나도 눈물 안 나는 사람이 아니라 뭘 당해도 아무것도 안 느끼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강한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나 얘기네 싶으셨던 분들 댓글에 그냥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남겨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영상 주변에 화나면 꼭 우는 친구나 가족한테 살짝 보내주세요.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때 영상 하나가 더 잘 전달될 때도 있거든요. 저는 도파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의 뇌 속으로 찾아올게요. 도파민 연구소 이번 영상 핵심 요약. 화와 슬픔은 같은 뿌리 상실감에서 출발한다. 2.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해독 과정이다. 3. 화가 나도 우는 건 HSP 기질에 억압된 감정 표현 훈련의 결과다. 4. 감정에 이름 붙이기, 눈물 억누르지 않기, 글로 쓰기, 이 세 가지로 출구를 만들어라. 5. 느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